어떤 문제야? 747번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과 같고 그 절대값이 3이라고 합니다. A는 B보다 작을 때 AB 제곱 빼기 마이너스 B분의 A 제곱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A와 B의 절대값은 같고 그 절대값이 3일 때 A와 B는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A는 B보다 작음으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3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식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다시. 따라서 위의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부가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약분되면 3이 되므로 값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값의 의미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절대값의 의미는 어떤 수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748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의 정육면체를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n번 잘랐습니다. 이때 모든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르라는 거야? 정육면체를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이기 때문에 잘랐을 때 이 안에 있는 단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세로로? 세로로. 우선 정육면체에서는 높이는 가로와 세로 높이는 가로의 길이와 같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높이인 2cm이므로 2이므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모두 2가 됩니다. 잠시만요. 이때 이때 정육면체를 잘랐을 때 나온 면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자르면 면의 개수는 단면과 겉면을 포함하여 4개가 되고 어떤 견문을 포함을 했죠? 잘랐을 때 이 안에 있는 2개의 단면, 즉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 밖에 있는 옆면을 포함시켜서 4개가 됩니다. 앞면, 뒷면, 또한 위, 아래 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2번을 잘랐을 때 옆면과 단면을 포함하면 6개가 되므로 위의 규칙이 이어지며 n번을 잘랐을 때는 2n 플러스 2가 됩니다. 2n 플러스 2개의 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정육면체의 정사각형의 정육면체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2의 제곱이 되므로 즉 이 넓이는 4가 됩니다. 하지만 윗면과 앞뒷면과 위아래면은 n번을 잘라도 윗면과 아래면을 더했을 때의 넓이는 같으므로 윗면, 아래면, 뒷면은 n번을 잘라도
넓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의 개수인 2n 플러스 2를 정리하면 2 괄호 열고 n 플러스 1이 됐는데 이때 넓이가 변하는 것은 이때 개수가 변하는 것은 이 단면 즉 옆면이므로 옆면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4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괄호 열고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옆면의 개수에 관한 식이에요, 그게? 옆면의 넓이에 관한 식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8n 플러스 8이 되므로 옆면의 넓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앞, 뒤, 위아래면은 넓이가 변하지 않으므로 2의 제곱 곱하기 위아래 앞, 뒷면이 포함되어서 이 4개이므로 2의 제곱 곱하기 4가 되고 4 곱하기 4는 16이 되므로 8n 플러스 8 더하기 16이 됩니다. 이를 동량끼리 보고 계산을 하게 되면 8n 플러스 24가 되므로 정답은 8n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면의 개수를 이제 산정하는 식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건널비를 구하는 식으로 변환을 했어요. 식 자체가 뭔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과정에서 네가 자꾸 보고 버렸어. 이게 뭔지. 맞아? 사실 이게 뭔지는 잘 알겠는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해요? 사용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는 옆넓이죠. 옆넓이의 합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전체 건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에 대한 것을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네가 말로써 풀어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말로 하는 그 과정에 지금 약간 버벅거렸던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잘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A 음식점하고 B 음식점이 있는데 A 음식점에서는 X1인 음식값에다가 음식값의 10%인 봉사료를 추가를 한대.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0%를 할인을 해서 음식을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B 음식점 같은 경우는 X1인 음식값에다가 이제 10%를 할인을 하고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10% 봉사료를 추가를 해서 음식을 팔고 있대요. 그랬을 때 각 음식점에 내야 하는 금액을 X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X1인 음식값에다가 이 음식값에 10%인 봉사료가 붙는다고 하였지? 그거는 지금 이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X1인 음식값에다가 괄호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이야. 이게 10% 추가가 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마이너스 10% 할인이라고 하였으니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을 해줘야 해요. 이거는 이해되나요? 근데 곱하기는 왜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원래 음식값이죠? 근데 이것은 10%가 더 추가된 금액이죠? 정가에 추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10%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가 돼야 돼. 앞에 있는 금액에 대한 할인율. 앞에 있는 금액에 대한 할인율이 아니라 봉사료 추가된 봉사료. 이렇게 해서 곱하기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은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0이야.
그리고 100분의 100 마이너스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90이 되는 거야. 이걸 간단하게 한다면은 공공 지워져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음식점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10분의 11 곱하기 10분의 9는 분모끼리 곱을해주고 분자끼리 곱을해주게 되면 100분의 99 x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B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음식값에서 10%를 할인을 한 다음에 그 금액에서 다시 10% 봉사료가 붙는데 그래서 X1의 음식값에다가 10%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90을 곱을 해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다시 10% 봉사료가 붙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분 하게 되면은 100분의 99 X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죠? 두 음식점에 내야 하는 금액은 결국에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문 있나요? 문제입니다. A 음식점에서는 X1의 음식값에 10% 분사료를 붓고 거기에 마이너스 10% 할인을 했습니다. B 음식점에서는 X1의 음식값에 마이너스 10% 할인을 했고 거기에 10% 봉사료를 넣었습니다. 우선 1번 각 음식점에 내야 하는 금액을 X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 음식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X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데 이게 음식값의 10% 봉사료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이 되는데 이거는 즉 10% 할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X 곱하기 100분의 110 즉 1은 100분의 100인데 여기서 100분의 10을 더하면 110이 되고 1은 여기서 100분의 10을 빼면 100분의 90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약분을 하게 된다면 10분의 x 곱하기 10분의 11 곱하기 10분의 9가 되는데 이를 계산하게 되면 100분의 99 x가 됩니다. B음식점에서는 x 곱하기 100분의 90 10% 할인됐으므로 100분의 90이 되고 곱하기 100분의 10 10% 봉사료를 계산하여 약분해서 100분의 99 x가 됩니다. 이번 두 음식점에서 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게 되면 A 가게와 B 가게 둘 다 100분의 99 x가 되므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